이런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님과 당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부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원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주관하는 좌파 독재 정권 장기 집권 업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전원을 꺼두시거나 진동으로, 무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국제적으로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공수법을 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를 획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꽃길을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부터 4절까지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태극기를 들고 국민자운동을 펼치다 돌아가신 애국 열사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개원기념 세미나를 준비하시고 토론회를 이끌어 나가실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의 이주천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회사를 있는 것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재단법인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 이주천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촛불 시위와 사기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2년 반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승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강병 대통령, 그리고 자유통일을 추구하는 박근혜 안보 대통령이 이렇게 놓으신 71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복지 등 모든 분야의 노골적인 좌편한 정책으로 인해 참사공화국이 되었으며 자유시장 경제가 무참히 무너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국제적 고립으로 국가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헌법에 보장된 입법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을 망가뜨려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좌편향 운동권 인사를 중용, 독단적 인사를 감행함은 물론 검찰 개혁을 표방하여 삼권을 장악하여 좌파 독재 정권을 연장해 가겠다는 음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김일성의 각근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일 협력 체제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허물고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체제 변형을 시도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도의 김일성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음흉한 책략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제 12일 중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음모를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진정한 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색하지 않으면 71년 동안 소중히 갖고 왔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후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선배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인신감금 970여일이란 전대미문의 정치 보복과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날로 더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뻔뻔스런 악랄함은 국민들에게 더 깊은 울분과 절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는 나라의 명운을
명문이 총각을 다투는 시각에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초미의 현안으로 떠오른 3대 현안 과제인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과 검찰 개혁을 빙자한 공수처법,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지소미아 폐지의 향배, 그리고 민의정당에 미끼를 던지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포석을 깔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논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공수처법에 관한 박인환 바른사회 시민사회의 공동대표이며 변호사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남강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김정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각각 해주시겠습니다. 또 토론을 맡아주실 윤청정 윤카세 대표님,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님, 그리고 박태우 우리공화당 전략기획본부장 및 상임 최고위원 세 분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열띤 토론의 장이 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바쁘신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불출주야로 오로지 애국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사단원하신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불출주야로 애쓰시는 조원진, 홍문정 두 공동대표님과 당원 여러분들의 자리를 빌려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1919년 11월 22일 원장 이주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이시자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조원진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을 10월 달 말에 가서 11월 달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씨에 대한 명확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특히 문재인 씨가 김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하고 저렇게 가까운가? 라고 아베 총리한테 2번씩이나 물었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도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레짐 체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맨 체인지 단계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 25명과 NP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컨퍼런스를 2시간 반 했습니다. 분명하게 백악관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언론 방송에 한 줄도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최영애가 연말까지 북한 제재 문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달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내놔야 된다. 만약에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을 내지 않으면 대북 제2단계로 넘어가겠다. 이 대단히 중요한 멘트를 왜 한국 언론 방송은 한 줄도 내지 않습니까? 지금 지소미아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은, 과연 이 지소미아 문제가 반일에 의해서, 일본의 경제 제재에 의해서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지자마자 바로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는 뭡니까? 기존의 한미 동맹을 깨고, 한미일 삼각 연대를 깨고, 자유우방연합을 깨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교조주의 김일성 3대 섭섭 정권의 공산주의자들, 대한민국에 있는 반미 사회주의자들, 토착 발갱이 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연대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것. 그것이 문재인 씨가 정권 잡자마자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주류 세력 교체하겠다 했어요. 주류 세력 올 3월달 다 교체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들이 말하는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 단계에서 이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또 공수처법 문제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의 일환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1년 전에 지방선거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미국의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그냥 넘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사회주의로의 진행을 한 발 더 다가가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이틀 전부터 오늘 3일째입니다. 광화문에다가 50개의 투쟁 텐트를 치고 지소미아 파기 반대 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무너지면은 불보듯이 그들이 생각하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빗장이 열리는 순간이 될 겁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파기하면 안 된다고 해리스 대사 만났을 때 명확한 입장 전달을 받았어요. 그건 뭐냐?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특히 일본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한미군의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미국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에 대단한 영향이 있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의 주한미군이나 자국민의 피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자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을 자폭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소미아 문제 만약에 오늘 23시 00부로 파기되면은 문재인 정권 오래 못 갑니다. 저는 레짐 체인지와 맨 체인지의 차이를 문재인 정권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 여러분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개혁이라고 쓸 수 있는 말에 앞에 붙어야 될 것은 공정한 검찰, 정의로운 검찰의 바탕하에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롭지 않고 진실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검찰은 권력의 주군으로밖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수처법을 통해서 판검사뿐만이 아니라 군인, 특히 장성,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 공수처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들 다들 그럽니다. 언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장 좋을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금 156차 태극기 집회를 하고 네 번째의 겨울을 아스팔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 공화당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길, 그 길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일환입니다. 오늘 세미나장에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는 자유우파 통합에 대한 일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우파 통합에 황교안, 유승민 뒤에 장막에 업무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또다시 내각제 세력들이 지역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업무와 같이 소위 말하는 보수파 정당의 괴멸 업무가 이루어졌다. 유승민이 자유한국당 들어가면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손학규입니다. 바로 그들은 손을 잡고 호남 신당 및 중도호남 신당을 열 겁니다. 간판 한 사람 내세우고. 그 다음에 김무성이에요. 그 뒤에는 청와대에 앉아있는 주사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 국회 고위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시장에서 배척당하던 이 자유우파 통합이 바로 우파 국민들에서 배척당하는 우파 국민의 시장에서 배척당해버렸어요. 우파 국민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 좀 더 당당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들이 작년 올 3월 달까지 주류 세력 교체를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는 길은 노무현 정신이라는 좌우 연정이었습니다. 주류 세력 교체를 끝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은 좌파 연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좌파 연정. 결국 21대 총선은 155대 145 싸움이에요. 김대중 정권 때 선거 끝난 다음에 36명 빼갔습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인적을 가지고는 사람을 가지고는 개혁을 할 수 없어요. 압박 넣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촛불 쿠데타에 불종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배신한 세력들입니다. 그 어떠한 배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얘기하는 거예요. 80% 바꿔라. 지금까지 20년, 30년 여러 가지 누적된 책이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21대 국회 들어오지 마라. 다 감옥 간다. 지금은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체제 역사 싸움에서는 좌와 우가 있지 중도가 없는 거예요. 좌와 우의 확실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만 21대 국회에 들어가라.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 공화당은 그런 길을 갈 겁니다. 왜 저들이 좌파,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느냐. 좌파 영전이 무너지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을 빼오는 길, 또 하나의 길은 내각제 세력이 모여가지고 제2의 업무로 내각제로 가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또다시 우리 공화당만이 홀로 나서서 싸워야 되는 이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당당하게 21대 국회에 많은 의석을 가지고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체제 역사 싸움에서는 싸우라는 겁니다. 조국 가족 사기단이 할 때는 문재인 씨가 국민들하고 싸우자 했을 때 우리는 싸웠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문제는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미주의자들하고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극우 세력이 싸워야죠.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지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세미나에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 중요한 세미나를 하게 돼서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항, 국민 불복종 운동, 국민 저항 운동, 이거에 물꼬가 터지는 그러한 세미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많은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님과 이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애국정책전략연구원은 어제 전문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45명으로 1차 정책전략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12월 10일까지 200명의 각계의 전문가로 2차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또 책자라든지 여러 알감물이 많아서 출판업 등록도 했습니다. 이주천 원장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일을 많이 하게 돼서 고맙습니다만은 우리가 갈 길은 당당하게 국민을 바라보고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당당하게 가겠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네 분들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 사선 의원이셨고 현재는 천만의 무료석방본부의 공동대표이자 최고위원, 우리 연구원의 고문역을 맡고 계신 이규택 대표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장소를 대회의실에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텅텅 빈데도 이걸 할 줄 아는데 거의 꽉 찼네. 참 우리 공화당 당원들 대단합니다. 정말 경로선은 책자를 대신하고 아침에 조선일보에 일면 톡을 난 기사 보고 또 큰일 났다, 여기 뭐 좌파 음모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해라 이제 때려 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7, 8년 전에 백년 전쟁이라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조그만 영화가 있었는데 그 백년 전쟁이면 우리나라에 아주 좌파 중에 좌파 간첩이 득실을 거리는 민족 문제 연구소 있어요. 거기서도 아는 사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주간에 촬영하는데 완전히 우리 이승만 박사를 아주 입에 담지 못하는 무슨 깡패니 악식적인 무슨 배신자로 들고 또 박정희 대통령 음해하고 편파하는. 그런데 그동안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상영이 지금 중단됐는데 어젠가 그저께 대법원에서 김명수 법원장 취재하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줬어요. 진짜 빨리 집행. 이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최고의 보루예요. 네? 그 자유당 때도 김병로 대법원장이 이승만 박사의 그 독재에 저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게 대법원입니다. 근데 현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김명수 대법원장 저 누가 고발 안 하나요? 16억 들여가지고 담장 쌓고 8억 들여가지고 이태리째 갖다 싸고 뭐 3억짜리 뭐 하는데 누가 고발 안 하는가 봐. 지금 우리 시민단체 어디 없어요? 저 직권남용, 공공횡령, 또 변칙적 예산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뻣뻣을 또 그런 걸 보고 아 진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뭐 청와대에 와 있는 건 다 마찬가지고 국회도 다 빨갱이들이고 다 하는데
그래도 사법뿐만은 아니어야 되는데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이제 그 노자봉 총리 말대로 대한민국 반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오늘 이때 우리도 이주천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또 오늘 발제자, 토론자 나오신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어떤 제도적인 방법과 저 무슨 주시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제안이 나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성당구 출신으로 우리 공화당 창당 공동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천만의 무자석방본부 공동대표이자 우리 연구원의 고분역을 맡고 계신 허평환 장로님의 경연사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턴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불러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로 가느냐, 김일성 체제로 적화 통일되느냐 하는 중체대한 시대적 마지막 종착점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좌파 독재 장기영 어떻게 막을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4가지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윤석열 검찰이 2가지 사건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국 게이트와 세월호 특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조사한다면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검찰에게 성역 없는 조사를 해서 국민한테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면 오늘 우리 조은진 대표께서 이와 같은 주제로 세미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문재인을 탄핵 소추 발의를 할 내용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나 저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면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면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대로 문재인 좌파 족대 정권이 가면 결국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한 레짐 체인지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우리 동맹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태극기 혁명입니다. 처음 것도 둘째, 셋째도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3년간 아사발대에 투쟁한 이 힘이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는 마지막이고 근본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분들이 토론과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좋은 안을 내놓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좋은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져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통일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좌장을 맡고 계신 이유천 원장님께서 2부 때 사회를